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알칼리 금속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면 플러스 일가 물질, 다시 말해서 일종 물질들을 알칼리 물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특징에 보시게 되면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어서 금속 광택을 잃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산화가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플러스 일가가 쉽게 되는 물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므로 플러스 일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따라서 플러스 일가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일종 물질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를 들었던 리튬, 그리고 나트륨, 칼륨, 루비륨, 이런 물질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로겐 원소와 직접 반응해서 할로겐 화합물을 만들죠. 그러면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7종 물질들을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알칼리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1종 물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가와 물질, 그러니까 알칼리는 플러스 1가, 그리고 할로겐 물질은 마이너스 1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가 물질과 할로겐 원소가 되니까 마이너스 1가의 물질이 결합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할로겐 원소와 직접 반응해서 할로겐 화합물을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염소와 1대1의 화합물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염소가 Cl-잖아요. 따라서 나트륨과 Cl-가 결합을 하게 되면 NaCl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NA는 알칼리 물질, 그리고 Cl은 할로겐 물질이 되죠. 그래서 NaCl이라는 할로겐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알칼리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가 물질, 일쪽에 있는 물질인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듐,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은 전부 다 같은 족에 위치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일족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일족의 물질이 7쪽에 있는 할로겐 물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1대1로 할로겐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로겐 물질들은 마이너스 1가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1가가 만나서 할로겐 화합물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예제 35번에 보시면 문제 35번, 알칼리 금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갑은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어서 금속 광택을 잃는다. 나번에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므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할로겐 원소와 직접 반응해서 할로겐 화합물을 만듭니다. 염소와 1대2의 화합물을 형성해요. 자, 염소가 Cl-1가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알칼리 물질이 플러스 1가 물질이거든요. 플러스 1가 물질이니까 알칼리 물질과 할로겐 물질은 1대1로 결합하죠. 가장 대표적인 물질을 기억을 하게 되면 Na 플러스와 Cl-가 결합을 해서 NaCl을 형성하는 반응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랍은 1대1로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7번에 보면 전이원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전이원소에 보면, 자, 전이원소는 전부 다 금속성 물질입니다. 전이원소는 금속성 물질이고, 이 금속 물질 중에서 비중이 크고 무거운 것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비중이 3에서 4 이상의 비중을 가지는 금속을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전이원소는 대부분이 금속 중에서는 비중이 큰 중금속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녹는 점이 매우 높은 편이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띤 화합물이나 이온이 대부분이고 반응성이 약한 편이 전이원소의 특징입니다. 자, 문제 36번을 보시게 되면 전이원소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갑은 모두 금속이며 대부분 중금속이다. 맞습니다. 녹는 점이 매우 높은 편이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 색깔을 띤 화합물이나 이온이 대부분이다. 반응성이 아주 강하며 모두 환원제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반응성이 어때요? 반응성이 아주 약한 게 특징이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게 되면
전형 원소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전형 원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시면 1족, 2족, 12에서 18족 사이에 있는 원소가 전형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형 원소는 밀도가 상당히 작은 금속입니다. 그리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형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족의 끝 번호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고 전자 친화도도 증가한다. 자, 여기서 같은 주기에서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를 나타내는데,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양이온이 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 전자 친화도라는 것은 음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와 전자 친화도는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와 전자 친화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금속성과 원자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자의 크기라는 것은 원자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금속성은 감소하고 전자 친화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과 주기는 서로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같은 족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같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가지가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주기율표에서 전형원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전형원소는 1족, 2족, 12에서 18족이다. 가번에 전형원소는 대부분이 밀도가 크지 않고 밀도가 작죠. 전형원소는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가 있다. 전형원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족의 끝번호와 일치한다. 따라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하는 내용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전자 친화도.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양이온이 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 그리고 전자 친화도라는 것은 음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전기 음성도나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죠? 얘들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와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는 증가한다는 거.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전기 음성도, 이온화 에너지, 알고 있더라도 자꾸 적어보고 생각을 해야지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전자 친화도. 자, 얘들이 여러분들 감소하기 위해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기 음성도나 이온화에너지나 전자친화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되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해야 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감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가 반대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과 서로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원자 반지름입니다. 자,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해요.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는 것. 유일하게 이 세 가지와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대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도 꼭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기초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은 지금 수업을 들어가면서 그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자, 9번에 보시게 되면 원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에 대한 성질들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원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더 간단한 물질로 쪼갤 수 없는 것으로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전자를 내주기 때문에. 반면에 음이온이 되면 내가 전자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됩니다. 그리고 영족기체라는 것은 비활성 기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들은 안정한 물질들이에요. 자, 영족 기체들은 체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져서 반응성이 낮다고 그래요. 반응성이 낮다는 것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안정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이.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원자끼리의 결합은 공유 결합, 서로 주고받는 결합이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염화수소는 수소와 염소로 구성된 물질인데, 염화수소 분자에서 염소 쪽으로 공유된 전자들이 더 많이 분포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자에서 원자 번호라는 것은 전자수, 그리고 양성자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원자 번호는 전자수, 양성자수와 같은 의미. 자, 그리고 질량수는 중성자수와 양성자수를 합쳐서 우리가 질량수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원자 번호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라는 것은 전자수 그리고 양성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질량수라는 것은 중성자수와 양성자수를 합쳐서 우리가 질량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38번을 볼게요. 나트륨 원자, 나트륨이라는 것은 11번입니다. 그래서 11번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원자는 11개의 양성자와 12개의 중성자를 가져요. 그러면 11개의 양성자라는 것은 원자 번호와 전자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원자 번호와 질량수는, 그럼 여기에서 원자 번호라는 것은 뭐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와 전자수가 원자 번호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11개니까 원자 번호는 뭐가 되는 거죠? 11이 되는 거죠. 반면에 질량수를 계산을 하라는 것은,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양성자 수가 11개고 중성자 수가 12개니까 11개와 12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질량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질량수는 23개가 되고 원자 번호는 11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자 번호와 질량수의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맞춰 주셔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비활성 기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비활성 기체, 말 그대로 활성을 가지지 않는 기체라는 거죠. 그러면 비활성 기체라는 것은 활성을 가지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안정한 기체, 다시 말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일까요? 반응을 하는 기체일까요? 반응을 하지 않는 안정한 기체를 우리가 비활성 기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비활성 기체라는 것은 영족 기체에 해당합니다. 영족 기체. 그래서 영족 기체 물질들을 이야기해요.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전자 배열이 안정하죠. 그래서 전자 배열이 안정한데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꽉꽉 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영족 기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꽉 차 있으니까 전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정한 기체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온에서 무색, 무미, 무취의 물질입니다.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면 15에서 25도씨 사이를 상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방전할 때 특유한 색상을 나타내면서 야간 광고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특유한 빛을 우리가 나타내서 우리가 광고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그 뒤쪽에서 뭐 설명을 할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특유한 색상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른 원소와 화합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전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비활성 기체들은 전부 다 영족 기체에 해당합니다. 종류는 뭐가 있느냐 하면 헬륨이 있고 네온이 있고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안정한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9번 문제를 보시면 비활성 기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비활성 기체 또는 불활성 기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먼저 전자 배열이 안정합니다. 그리고 전자 배열이 안정하다는 소리는 마지막 껍질을 가득 채웠다는 소리죠. 그리고 특유의 색깔과 맛,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전할 때 특유의 색상을 나타내므로 야간 광고용으로 사용을 하고 다른 원소와 화합해서 반응을 일으키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 원소와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전자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몇 번이 틀렸나요? 4번이죠. 그래서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지금 6개가 있는데 6개 외에도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여기다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7번 해서, 자, 지금 비활성 기체의 특징입니다. 여기 다음으로 이렇게 7번에서 뭐라고 적느냐면 단원자 분자의 기체입니다. 단원자 분자의 기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의 원자로 구성된 기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융점과 비등점이 낮아요. 자, 그리고 9번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족을 기준합니다. 같은 주기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를 기준을 했을 때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같은 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맨 왼쪽에 1쪽이 있어요. 플러스 1가짜리. 맨 오른쪽이 영족 물질이 영족 원소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영족 원소가 뭐가 되느냐 하면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비활성 기체가 되는 영족 같은 경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뭐 이온화 에너지든 전자 친화도든 전기 음성도든
원자 반지름이든 같은 주기에서 또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지느냐 감소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만 잘 기억을 해주면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다 기억을 하지 않아도 시험에 나오는 원소들을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시험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또는 한 번을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세 번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은 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모르는 내용을 자꾸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기준을 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